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회동을 연일 비난했고, 민주당은 당내 논란을 빚어온 민주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결론지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와 청문회에 합의한 여야가 방류의 안전성과 수산물 수입 논란 등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 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류 찬반 입장을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테러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초반부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나서는 등 무단 방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의 찬반 입장을 따졌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합동조사에서 안정성이 입증됐다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하는 정치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괴담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을 들여오지 않겠다며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선 공약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화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싱 대사에게 내정 간섭 멍석을 깔아줬다고 질타했고, 싱 대사에겐 주한 대사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회동을 연일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8일 이 대표와 싱 대사 접견 당시 싱 대사의 한국 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불만 등 선을 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에도 언행 논란이 있었던 싱 대사와 회동에 나선 건 내정 간섭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 정쟁을 키우려던 이 대표의 정책 계산은 국민 분노만 일으켰다며 외교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운동권식 패습을 청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과거 언행 논란을 모르지 않을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싱 대사를 향해선 주한 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싱 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을 두고 국장급 일개 대사가 주재국에 보복하겠다는 무례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접견 이후 우리 정부가 싱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한 건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외교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가 바로 다음 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의 맞초치로 응수하고 상황 책임을 한국으로 돌린 건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재국 정부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주제국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직무에서는 크게 넘은 것이며 현 상황의 책임은 중국에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 외교 책임자들의 무례한 대응에 유감이라며 싱 대사와 중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분간 한중 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본회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당초 좀 가결 예상이 좀 더 우세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부결로 결론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이 돈봉투 의혹이 있었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 의원이 기소가 됐었고 체포 동의안이 오늘 표결을 했는데요. 네. 부결이 됐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넘어야 가결이 되는데 총 투표수 293표 중 윤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찬성표가 139표와 132표. 즉 47.4%와 45%가 나오면서 결국 과반 찬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퀴를 쥐고 있었고 당론 없이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었는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의 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혔다. 자율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부결이 됐는데 부결된 이유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부결이 됐는데 일단 지난달 3일 두 의원이 탈당하면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상태가 됐고요. 네. 돈봉투 의혹에 더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그리고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낙마 사태 등 여론이 좋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연이어 부결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방탄정당의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결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결될 경우에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됐을 때 대처라든가 또 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더 있는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오염수 공방이 치열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입장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만 수산물이 세슘 등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 그 자체가 괴담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사할 것이고 우리도 일본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 마실 수 있다 부분을 우리 그 김지수 아나운서 2번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의외의 그 대답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결국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마실 수 있다. 네. 된다면 마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000베크렐 이하면은 이제 그 과학적 기준치를 만족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부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그 여야 그 대정부 질문 시작 전인 오전부터 이미 그 공방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네, 민주당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 내용을 논의를 했는데요. 후쿠시마 방류 반대 서명이 이미 70만 명을 넘었다. 후쿠시마 관련 청문회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홍콩에서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 일본이 방류 시운전을 하는데 정부 여당이 수수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괴담과 가짜뉴스를 다시 한번 대정부 질문에서 반복해 유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럴수록 더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특히 괴담 유포로 인한 추가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국회 앞에서는 어민들이 모였었는데 어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였죠. 네, 시위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환경 시민단체와 어민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10만 어민들을 대표해서 전국에서 3,000명이 모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민들은 향후 이 수산물 판매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했고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네. 이 장기간 땅에 보관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달 발표될 IAEA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걱정에 이제 그 휩싸인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정부 대책이 네.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그 교육위원회 소식인데 학교 폭력 예방법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네요. 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 지원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했는데요. 우선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조치가 담겼고요.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과 상담, 보호를 제공하는 전담 지원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치유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를 중앙정부로 이관을 하고요. 학교장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서 최근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면서 또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이동관 특보의 논란까지 더해지자 여야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학교 폭력을 정의하는 범위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사이버 폭력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고 이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신설했다는 이 점이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국가가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에게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고요. 특히 이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이 있거든요. 네. 이 비용을 가해 학생 측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교육위를 통과한 이 정순신 방지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전현직 당직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장직 겸직을 주장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는 매듭지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여진이 예상됩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인선을 위한 기준을 결론지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이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또 장관 이상의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분들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들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앞서 모두 발언에서 당의 단합과 신뢰 회복을 위한 일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 매우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당의 단합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일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갔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받아들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관례 취지에 따르면 두 개의 큰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위원장 후보군에 재선 의원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 선출 보류에 반발해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의 결정에 따르고 선당 후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합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검찰이 당 의원들을 상대로 과도하게 강제 수사하고 있다며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관련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당론 채택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겼고 이재명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유세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 반한다는 여당의 비판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요청된 체포동의안 4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간의 헝가리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헝가리와 체코의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를 만난 김 의장은 배터리와 원자력 발전소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헝가리와 체코를 방문해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헝가리를 방문해 라슬로 꾀비르 국회의장과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스반 총리 등을 만나 의회 산업협력 교류 방안을 나눴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 동포 간담회에서는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한 인재 양성 방안과 비자 발급 시간 축소에 대한 건의가 나왔는데 김 의장은 이 같은 문제를 헝가리 의회와 정부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양국 국회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열고 자동차, 배터리, 원자력 발전소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70억 불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 원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bban is egyetértettünk elnök úrral, hogy a parlamentközi kapcsolatok azok egyfajta hajtóerőt jelenthetnek ezen kétoldalú kapcsolatrendszerben. 커터린 노박 대통령을 만난 김 의장은 헝가리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공개 지지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했는데 헝가리의 출산율 제고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의 회동에선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을 거론하며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체코로 이동한 김 의장은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 의장과 밀로시 비스트리칠 상원 의장을 잇따라 만나 원전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에서 8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의장은 아다모바 하원 의장에게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코가 2030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밀로스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 의장과 소형 모듈 원자료 SMR과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SMR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협력 문제, 또 통신 협력 문제 등에 관해서는 귀국하는 대로 나라 의회 사이의 전문가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체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교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과 체코 문화원 설립, 한글학교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귀국 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이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금지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불법 콜택시에 논란이 일었던 타다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타다 금지법은 국회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과 고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주거 안정 등을 위해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때문이라도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6월 둘째 주 국민동의 청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동물법 개정 요청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청원 등 모두 4건입니다. 해당 안건들은 다음 달 5일까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가 진행됩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 광고물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임준배 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인정 범위와 시정 요구, 철거 절차 등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 단속 과정에서의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움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길 없는 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일이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 역할도 하고 문 전 대통령과 술도 한 잔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또 무간지옥의 시련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조 전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은 것은 출마나 정치로 바꿀 수 없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잠시 미루거나 돌아가도 결국 감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국 장관은 나갈 것 같습니까? 저 글 보면? 나갈 마음이 거의 100%를 넘어 200%인 것 같고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국민의힘에선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지금 할 일은 죗값을 어떻게 치를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자, 반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충분하다고 밝히면서도 민주당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야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요. 답할 차례입니다. 정책 토론을 하자면서 TV 토론을 계획하던 여야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느닷없이 답할 차례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문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열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수소에 몰렸던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면서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불거졌던 이재명 대표 아들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혐의 의혹을 꺼내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여기에 강민국 대변인도 논평을 내면서 거들었는데요. 제발 제 눈에 들보부터 돌아보십시오. 아들의 성매매, 상습 도박 의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여당 김기현 대표에 대한 악질적인 의혹 제기에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참으로 구차합니다.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아들 문제와 민주당 상황을 거론하면서 역공을 펴자 민주당에선 김 대표가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떳떳하다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의혹을 제기받자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김기현 대표와 아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서로의 아들까지 문제 삼으며 각을 세우자 여야 대표 간의 TV 토론 논의도 자연스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인데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공방이 이어졌는데 TV 토론 예정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주 공방은 아마 그 김기현 대표 아들의 취업과 관련된 공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는 좀 파악하고 비난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양당 대표 간의 정책 대담과 관련한 국힘 쪽에서 답변이 저희들이 볼 때는 동분서답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요청한 조건 그대로 받았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답변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목하며 답할 차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는 여야 대표. 정책 토론을 하자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만나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방을 이어갔던 여야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은 셈인데요. 이 밖에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그리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까지 전국 쟁점들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소속의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허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었는데 표결 결과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그 위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결을 예상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민주당 당명에 있는 국민은 어디로 간 건지, 국민이 주인은 맡기나 한 건지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전부 현재 민주당 의원이거나 또 문제가 생기니까 꼬리 자르기식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거든요. 이게 지난달에 쇄신을 말하는 의총 자리에서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미 오늘의 일이 예고돼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만 또 국민들도 따라야 하는 정당한 법 절차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어떤 모렴치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성 상실 또 책임정치의 실종, 현재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여과 없이 좀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이제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KBS 수신료 논란도 여야 쟁점 그 핵심인데요. 사실 보지도 않는데 매달 그 2,500원을 왜 내야 하느냐, 이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단지 국민 참여 토론 결과 97%가 찬성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대법원과 헌재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수신료 제도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루아침에 뒤집는 게 적절치가 않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3년 동안 가방이 있으면서 국민들 불만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네. 국민 참여 토론 97%라는 찬성이 사실 이번 한 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 법원의 판단이 통합 징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통합 징수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수신료 문제는 지금 매체가 좀 다양해진 시대에 또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역할의 그 재정립이라던가 또 국민 그 편익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께 선택권을 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국민들께서는 사실상 이게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가 아니라 또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신료가 세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KBS가 수신료 수납을 신경 쓰지 않아도 사실 연간 수천억 원 수신료가 들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아서 수신료 인상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걸맞게 KBS가 이제 국민의 신뢰라던가 선택권이 확대됐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 문제인 것 같고요. KBS 스스로 경쟁력을 좀 갖추고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길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도 하고 수신료도 당당하게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선관위 아빠 찬스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면 민주당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따지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이 이동관 특보 임명을 이제 강행을 한다면 당으로서는 좀 역풍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또 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학폭 문제 같은 거는 정말 국민께서 큰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사실 저도 큰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딸 키우는 엄마 입장이고 누구보다 이 사적인 제재를 좀 반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거 보면서 내심 통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 저희가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역풍의 부담을 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정 발표도 하지 않았고 또 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떤 임명 강행을 말하는 거는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고 학폭 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마음 아픈 문제고 간단치가 않고 또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정 발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또 하나이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 마음으로서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당시 그 학폭을 당했다고 지목되던 당사자가 지금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도 않도록 뭐 도와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입장 이후부터는 국민들께서도 대단히 좀 차분하게 이 사안을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후보자가 직접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명도 해야 할 것이고 저 또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민심 잘 살펴서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찰단이 아니라 일본의 홍보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해저 터널에 바닷물 주입을 완료하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6월 말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건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검증하고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지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회 의정대상 수상 3년 연속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입법 활동이 아닌 우수위원회 부문에서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농해 수위하면 요즘에 좀 가장 핫한 이제 상임위이자 또 모범 상임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위원장이신데 어떤 원칙으로 농해 수위를 운영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 국회 의정대상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1회, 2회는 입법활동 부분에서 제가 우수의원이 돼서 고맙게도 받았고, 네. 3회는 이제 우수위원회 농해수위가 수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로 가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회는 이제 각 의원 개개인들이 내는 제안하는 발의하는 그런 의원 입법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함께한 덕분이고, 그리고 우수위원회도 역시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국회 공직자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제 국회의 농해수위는 기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농해수위 가니까 농해수위가 18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상임위다. 평상시에는. 예. 네. 근데 제가 작년에 농해수위 위원장이 됐는데요. 작년에 시작하면서부터 양곡법으로 상당히 양당 간에 여야 간에 조금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폐기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해수위는 원칙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하자. 그런 기조로 쭉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야 간에 이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은 주로 우리가 다루는 그런 분야가 식량 문제랄지 아니면 종자 아니면 에너지, 재생에너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농어민을 지원하는 문제는 뭐 무조건 가장 먼저 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꽤 평화로운 그런
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 되시자마자 아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 당내 문제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 그 오늘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먼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지 들어볼까요? 그 결과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방탄이 뭐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인사 문제는 누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론을 정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인사 문제는 그 헌법기관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두 의원들의 부결을 보면서 저는 이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장관이 나와서 그 체포동의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안 설명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 체포 동의서를 내면서 그 이유로 든 게 지금 수감 중인 어떤 사건의 피의자, 어떤 사건의 피고인의 녹취록, 전화 녹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고 마지막에 그 법무장관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도 그 녹취록에 의하면 뭔가 그 피의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이 표결을 맡길 수 있나.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본회의장이 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녹취록에 이제 들어 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표결에서 이제 불참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불참보다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이건 그 녹취록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현직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일종의 국회 모욕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관이 그 정도로 아나무인인 줄을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네, 그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그 혁신의 길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지금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건 지난 5월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게 정해져야 됩니다.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혁신 분야, 방법, 그리고 기간 이런 부분을 정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지금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장이 아마 그 추천이 되면 함께 그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분 정도 현재 이제 또 함합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여야가 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그리고 청문회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속내는 서로 다른 좀 그런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에 열자 그리고 시찰단을 청문회에 부를 건지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좀 합의가 어렵다면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 그런 강행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저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조금 그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방금 맹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핵 오염수, 즉 핵 폐기물을 투기하려는 것이다. 방류가 아니고 투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인가요? 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냉각장치, 그러니까 핵연료봉 냉각장치에 이상이 생기고 핵연료봉이 녹아내려서 그게 그 원자로 경납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납용기를 그대로 녹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핵연료가 그대로 나와서 쌓인 건데요. 그리고 그게 덩어리로 굳었는데 이게 800톤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근처에 접근하면 1시간 이내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계속 그 냉각수로 그걸 식히고 있는 건데요. 그 냉각수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걸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실체가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수라고 해서 뭐 무슨 그 화학물질 오염수도 있을 수 있고 비오염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핵 오염수고 핵 물질과 직접 접촉했기 때문에 이건 핵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1986년은 체르노빌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체르노빌은 지금도 반경 30km 이내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그 체르노빌 사고를 우리 EA에서는 국제 핵발전 사고 등급을 만드는데요. 그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다. 7등급이 가장 위험한 사고인데 네. 체르노빌이 바로 7등급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역시 7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핵 오염수니 방류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일단 핵 폐기물은 어디에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핵 폐기물은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면 아마 많은 나라들이 협조를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방법이 많습니다. 그걸 저장하거나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아예 그 핵 오염수 방류 투기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청문회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예 그건 그 다른 토론이나 이런 거 이전에 그 핵 폐기물을 보관해야 된다는 게 우선 서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제법적 대응도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장님이 지난 5일에 긴급 토론회를 여셨는데 바누아투 맞죠? 네, 바누아투. 오세아니아의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국가인데 국회의원이 또 왔더라고요.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도 오고 그린피스나 국제 변호사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 일본을 상대로 그 런던 의정서 위반 여부를 따지거나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가능할지 이런 얘기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어땠습니까? 충분히 그 국제해양법 제소하는 건 오래전부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네. 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소를 검토하니까 일본에서 방류 계획을 일단 하지 않고 진전을 그때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게 그 제소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근에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들은 어떤 상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많은 그 노비라 그럴까요? 아니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작은 나라들은 스스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기 어렵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한다면 자기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자기들은 아직 힘이 없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엊그제 홍콩에서 이 핵 오염수를 투기할 경우에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그리고 또 엊그제 중국에서 중국 그 대사가 반대하는 걸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IAEA의 그 힘이라는 건 거기에 기여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인데 1등이 미국이고 3등이 일본인데 2등이 중국입니다. 네네. 다만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은 나라들이 단순히 우리 그 주변 일이라기보다도 미래에 대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 재판소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반드시 제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 중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그 8일에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중국과 그 공동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만이 아니고 태평양 인근 연안국가 모두가 함께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되고 길게는 단순히 그 일본 인근 국가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많은 나라를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국감 때부터 해수부에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건 해수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부에서 할 일이다. 전 외교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각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차례 제가 해수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된다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업계가 될 텐데 일본은 자국 어민들 피해에 7,500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이제 마련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어민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이제 그 시위도 이제 벌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그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책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일본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농해 수위 차원에서의 이 문제 접근법 어떤 그 대책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글쎄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만약에 일본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핵 폐기물을 투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그 논의돼야 될 문제들인데요. 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핵 폐기물 투기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아직은 없다. 해수부 쪽에 그런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해수부와 그리고 수협 이후에 투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좀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선동으로 불안감만 고조시키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입장 어떻게 내놓을까요? 네. 글쎄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당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국민을 지금 선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의 건강을 두고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8년 소고기 파동 때 얘기를 듣는데요. 그때 그 촛불 든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30개월령 이상 된 아주 나이 든 소가 수입됐을 것이고 30개월령 이전에서도 그때 그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뼈와 머리 이런 부분은 수입을 못합니다. 이전 것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왔고 네. 그것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면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이거나 정부라면 최소한의 어떤 그 정부 운용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이건 선동이 아니라 지렛대로 활용하라는 국민들을 이용해서라도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걸 막아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지 그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입법 활동도 꾸준히 이제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 얘가 이제 그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치유농업 활성화법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는 이제 통과를 했고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주거 문제를 돕는 이 법안을 또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부모 문제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그 주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에게는 그 주거 우선권을 주거나 아니면 그 주거 지원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청소년 부모들이 아직 어린 나이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어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만은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네, 그 지역구가 경기 광주시입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현안이 그 교통 문제라고 하는데 교통 문제를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통 문제는 그리고 인프라 문제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 7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7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더 진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 수서광주 간 그 고속철도 이제 공사 시작한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유래 3동 간 전철 연결한 게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43, 45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그렇고 그래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그 부분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 문제인데 지금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광주의 5개 학교 광주중, 광주초, 광수중,
광주 중앙고, 그다음에 경화여고 이 5개 학교가 미래 학교로 선정이 돼서 대략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 예산으로 지금 공사들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광주가 40만이 됐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네. 전국의 30대 도시가 됐습니다. 30대 도시에 걸맞은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과 민주당 혁신 방향부터 경기도 광주 지역 현안까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